아, 아, 아. 뭐라? 이게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아, 아. 아, 소리는 제대로 들려요? 자, 부정사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시작해 볼게요. 부정사를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그 문장에 대한 패턴을 보시려면은 우리 아이doc개 책 제일 뒤편에 보면 230쪽에 이제 일본을 마무리 끝내고 제일 뒤편에 보면은 원어민의 뇌 속에 있는 부정사의 자리라는 게 보입니다. 어, 그래서 부정사를 쓸 때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게 떠오르냐면은 여러분들은 요거 좀 잡고 좀 넘어갈게요. 예, 비디오는 없애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부정사라는 거는 잠깐 좀 정리 좀 하고 넘어갈게요. 간단하게 처음에. 음, 먼저 부정사라는 것의 이 녀석의 형태를 잠깐 보면 2D의 형태가 동사 원형입니다. 이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거는 동사 원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제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원래 형태라는 것을 뭘로 잡아야 되냐? 예를 들면 am이라든가 아니면은 is, was, were 이런 동사의 원래 형태가 뭐냐? be입니다. 이게 be가 원래 형태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해야 되는 거는 have, 그 다음에 has, 그 다음에 had 이 형태의 원래 형태가 have입니다. 그래서 to 뒤에는 항상 to be 또는 to have 그리고 일반 동사에 예를 들면은 뭐 write라든가 아니면은 wrote라든가 written이라든가 이런 동사의 원래 형태는 write입니다. 여기에 write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뭐 이런 걸 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원래 형태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이해를 좀 먼저 해두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봅시다. 용법이고 용법은 나중에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얘의 이 형태 말고 이 부정사에 그러면은 종류에는 뭐가 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종류에는 그 두 가지 형태가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는 원형 부정사예요. to가 없는 부정사입니다. 이 영어의 역사에 있어서 보면 원형 부정사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가 만들어졌어요. 원래 전치사 to에 사용되어 있는 것들이 그 격변화로 인해서 to가 달라붙게 돼요. 뭐 이까지는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요. 다만 원형 부정사가 먼저 생겼다. 그리고 원형 부정사에 to가 나중에 붙은 게 나타났다. 이게 두 가지 요약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거는 왜 그러면 to를 붙였냐? 어, 격변화에 대한 소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옛날에는 자리가 왔다 갔다 거리면서도 표시가 다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의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자리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서로의 의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앞에 이 의미가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 달라라고 하는 방향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나타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자, 부정사의 해석이라는 부분을 잠깐 가봅시다. 부정사를 해석도 좀 하면 안 된다. 해독할게요.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원어민의 그 도시통역 관점에서 살펴보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지만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손으로 직접 써보세요. 손으로 써보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부정사의 해독은 잠재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potential event라고 규정 내리고 있는데 이거는 라셀 프리만 교수뿐만 아니라 부정사에 대해서 인지언어 관점에서 연구했던 교수들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나라의 부정사는 정할 수 없는 품사라고 정의되어져 있죠. 일본식 역시 정의 관점이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는데요.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 물러있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이 부정사의 그러면은 해독이 아니라 해독은 잠재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자, 그럼 이거 한국말로 어떻게 해석될 거냐? 이제 우리 동사만 보면은 뭐로 이제 우리나라 말은 그 뒤에 격이 달라붙기 때문에 뭐가 뒤에 딱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얘 의미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시제라는 거를 쓰지 시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나 과거 이런 거를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거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 쓰냐? 시점이라는 거를 항상 시점을 사용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런 문장들 있죠. 주어가 먼저 문장의 제일 앞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주어 자리에 부정사가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한번 보자. 부정사가 주어 자리에 사용되면 이 뒤에 예를 들면 이렇게 되겠죠. to do, to 이거 뭐가 이래야 되나? to 왜 to가 안 나오지? to do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다가 얘가 여기까지 주어 자리를 잡고 요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면 우리가 보통 이 주어 자리에 나오는 부정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가장 부정사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요. 이때의 이 부정사는 이때 부정사의 해석은 되게 관념적인 부분입니다. 관념적인 동사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관념적인 동사 의미에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냐면은 잠재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 잠재성 의미에서도 문장을 여러분들 살펴보시게 되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그런 의미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의도 또는 자기가 뭔가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영어로 쓰게 되면은 intention 같은 것들이 많이 사용돼요. 보통 이제 여러분들 주어 자리에 사용된 것들 문장을 찾아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사 자리가 이제 주어 자리에 왔을 적에 이 의미를 나타내는데 잠재적인 의미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죠. 네 번째로 갑시다. 요 주어 자리만 좀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평소 수업 때 제가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자, 갈게요. 그 시점을 사용한다, 시제가 없다. 자, 그러면은 시점이라는 게 어떻게 기준이 되냐 하면 주절의 동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준으로 부정사가 사용된 절의
동사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봐봅시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이게 꼭 얘기를 든다라는 게 참 웃기는데 이게 꼭 맞지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많이 만나는 그 명사 자리 꼭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자리에 이제 이렇게 부정사가 사용되는 경우에 요건 예시입니다. 이 자리에서 보통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요거는 주절의 동사가 이거죠. 이거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 이후에 발생하는 의미로 많이 사용돼요. 보통 이게 부정사가 이게 보통 이지 의미가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대략 한 전체 70%를 차지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저게 미래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미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동일 시점.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게 동일 시점인데요. 제일 많은 건 이게 아니죠. 보통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은 주어하고 목적어, 그 다음에 오형식 자리죠. 그죠? 여기 목적격, 목적격 보호 자리에 이렇게 투두가 들어오는 경우에요. 예. 얘는 여기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이 위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경우인데 이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주절의 동사와 동일 시점입니다. 이게 사실은 한 15% 정도 잡는데 15%까지 많지가 않아요. 진짜 사용 비중을 보게 되면 전체 10에서 15% 정도 잡을게요.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건 용량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후 그 다음에 주절의 동사 요거 끌고 갈게요. 주절의 동사보다 이전에 발생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한 15에서 한 20% 돼요. 이 녀석이 비중이 되게 커요. 얘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이거 다 뺄게요. 이거 아니에요. 형용사가 오고요. 이건 이제 써줄게. 형용사가 오고 뒤에 투두가 오는데 이 형용사가 오고 여기 형용사에 채워주는 말로 형용사에 채워주는 말입니다. 학교에서는 부사지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I'm happy to see you again. I'm happy to see you again. 이 문장 봐보세요. 이 문장 봐보게 되면은 어, 이전 시점으로 해석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I am happy. 내가 지금 행복하다. 근데 행복한 게 뭐죠? 결과죠. 결과가 발생하려면은 이게 원인으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게 이게 뭐 판단이든 뭐든 다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거는 결과예요. 이게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원인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기가 순서상 어떻게 되냐면은 결과는 이거는 나중에 발생되는 거죠. 순서상으로 보면 2가 되고 얘가 순서 원인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순서 2가 됩니다. 이 녀석이요. 이렇게 보죠. 잘 들어놓으세요. 부정사는 내가 다시 이렇게 얘기할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랑 수업하는 사람들은 이 부정사 제가 정리해 드리는 게 마지막일 겁니다. 따로 이제 얘기는 없을 거예요. 물론 뭐 동영상 보시면 되겠지만 이거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 걸렸네요. 그죠? 거의 마무리 짓는데 20년 가까이 걸렸으니 고등학교 때 이거 몰라가지고 빗대기 맞고 한 달간 영어 선생님한테 갈굼당하고 한 달간
일대자로 두드러 맞고 부정사는 한이 맺혀요. 음. 이런 순서에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가 또 순서 1이 되기도 하고 또 여기가 순서 2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네. 이때는 이 주절의 동사 요게 이후 시점에 발생하는 의미로 사용되겠지 이거는요. 그죠? 얘기 다 다시 하세요. 자기 걸로 다시 internalization이라고 해서 내재화를 시키지 않으면 절대 찍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 지식을 쏟아낼 뿐이에요. 여러분들 걸로 재구성화 하셔야 돼요. 꼭 명심하세요. 부정사 할 때마다 느끼는 게 옛날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자, 이렇게 기본적인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거 외에 가장 큰 것들을 굵직굵직하게 잡아보면은 요 정도만 의미를 알고 들어가게 되면은 부정사는 크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것들을 먼저 좀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혹시 채팅상에 만약에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채팅으로 주세요.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사 번 예문. 자, 요거 4번 예문 제가 보여줄게요. 그게 낫겠네. 자, 여러분들 그 아이독기 책을 보면 자, 먼저 볼게요. 의미상 주어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죠? 예.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 어, 그리고 아까 전에 그 형용사에 어, 이전에 됐거는 됐고 이후의 의미로 잠깐 설명해 주시면은 요 잠깐 봐볼게요. MP3 music files are not free to download online. 어, 여기 보면은 anyone 빼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공짜가 아니다. 뭐냐면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게. 그 다음에 잠깐만 여기 보자. 예문이 적절한 게 지금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책을 한번 가보죠 다시. 음, 여기 지금 보면은 it is careless to say so to him. 자, 그것은 부주의한 것입니다. 부주의하다는 건 결과가 되고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거는요 그 사람한테요. 요게 이전에 원인이 되는 거죠. 판단의 근거, 그래서 결과가 되고 앞에 it is careless가 그 다음에 to say so to him 이게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전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예문 하나 예전에 봤던 게 있는데 하용식 말고 잠깐 봐볼게요. 또 책을 찾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네. 첨가해주는 말. 더 가야 되겠는데? 아니다. 사형식. 형용사에 채워주는 말로 가야 되는데. 잠깐만, 옆에 저 목차 좀 볼게요. 여기 있다. 대명사, 자유, 주어로 사용되는. 형용사에 채워주는 말. 193쪽.
63초. 여기 가보자. 음, 여기 두 가지 점 볼게요. 여기 보면은 those English books are easy to read by yourself. 쉬워요. 읽기예요. 그죠? She was scared to see the movie at night. 예. 무서웠습니다. 보기에는. 이후에 의미가 해석이 되죠. 그죠? 그래서 감정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이후 시점에 발생할 행위에 대한 거를 나타내는 형용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거 답변 됐나요? 채팅으로 그냥 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저 뭐지? 음, 예를 들면 여기 요거는 지난번에 봤던 건데 그 여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지난번에 여기 이제 처음부터 오늘 좀 나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어 동사 이제 it have 여기가 아니지. to 가볼게요. 그 여기 문장이나 여기 두 개 문장 첫 번째 문장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풀어놨던 게 지난번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자는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를요. 이때 요걸 학교에서 비투도용법이라고 하는데 교재는 문법 여러분들 특히 2학년생들은 잘 들어놓으세요. 학교 문법에서는 요거가 뭐 그 비투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은 이거를 뭐 형용사적인 용법에다가 더 집어넣어 놓기도 해요. 엄밀히 말하면 요거 동사구입니다. 그래서 동사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 예문을 잠깐만 하나 좀 뺄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주격 보호 자리로 나와 있는 게 있고 동사로 나와 있는 게 이건 동사예요. 여기가 다 그죠? 자, 요 문장이 기본 구조인데 이렇게만 쓰는 거는 뭐 너무나 쉽죠. 그래서 이 구조의 이제 변형을 일으켜 보라 그러면 요 문장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에서 얘만 지우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 남자는 방문할 사람인데요. 그 장소를. 그래서 그 장소를 우리 한국어로는 이게 뭐 그 장소를 방문할 그 남자가 되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MP 플러스 투도가 돼요. 그죠? 자, 요금은요. 요 지금 구조 1하고 변형이 하나 나왔는데 요 변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요 문장 하나를 좀 만들어 봐봐요. 구조 1 하나 만들어 보고 변형도 하나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봐요. 자,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콜퍼스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10분 후에 끝날 건데요. 10분 후에 끝나면은, 제가 잠시 후에 얘기해 드릴게요. 다시 들어오시면 돼요. 만들기 힘든 사람은 제가 콜포스로 예문을 보여드릴 테니까, 이 예문을 기반으로 해서 보세요. 잠깐 기다려봐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깐만, 여기에 저걸 하나 찾아놔야 되는데, 어디 갔냐. 그 녀석을 잃어버렸네. context, research. 이 녀석을 또 까먹었네. part of speech, 여기 part of speech 여기 있다. 오케이. 보자. 오케이. 제가 따로 지금 자세한 거는 따로 얘기를 안 할게요. 잘했어요. 분수 잘 봤습니다. 현명이도 좋아요. 어. 제가 그 춘천교대대학원에 있었던 그걸로 지금 등록이 돼 있어가지고. 자, 보자. MP, 별 표시, 그 다음에, 이게 투투가 뭐더라. 예, 선생님 지금 저거 까먹어가지고, 저 뭐지? 키워드를, 이게 좀 나올란가 모르겠네. 여기 나오네. The girl is to buy new smartphone. 종혁이, the driver repeats tells him to drive. Percy. The girl is to buy new smartphone. 끝, 좋아요. 자, 여기 잠깐 봐볼게요. 여기 보면, 8번의 예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요런 컬퍼스를 보면은 되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 봐볼게요.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요 문장 잠깐 봐볼게요. 자, 요 문장 떼어내서 하나 좀 볼게요. 요거는 사실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여기 포함되는데 일단 앞에 거 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 요 My plan is to visit the place. 이 문장이 되게 좀 더 쉬울 거예요. 요 문제 좀 내려가 보자.
요 문장은 저기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기본 2라고 할게요. 여기 있나? 없죠. My plan is the place.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부정사는 이렇게 사용되었어요. 그죠?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 여기에 주어, 이게 동사입니다. 이게 주격 보호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선생님 왜 이거 지금 품사 얘기를 했냐면은 자, 주어 자리에 지금 주격 보호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냐면은 주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말. 자, 그래서 이 구문의 특징이 뭐냐면은요. 이 구문을 딱 보면은 앞에 수상적인 어떤 명제가 나타났구나. My plan, 사람 아니죠. 그럼 추상적인 명제에 대해서 이게 명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뭐 주어니 주격 보어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주어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구나. 이거는 뭐요? 이 주어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구나. 됐지? 요거 구분하라고 내놓으신 거예요. 그럼 요것도 변형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빼버리면 되죠. 이렇게. 자, 가보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우리가 좀 전에 들어가서 예문 하나 끄집어 왔는데 purpose에 가서 The Kenyan children know it. No, it is their chance to advance in life. 요 문장 볼게요. 어디 보냐고요? 요것만 보세요. 여기 가봐 해보세요. 요 녀석을 볼게요. 요거. 요거를 지금 보면은 해석이죠. 케냐의 아이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회라고요. 향상시킬 수 있는요. 또는 진보할 수 있는요. 삶에서요. 맞아요? 자, 요 녀석을 떼어내가지고 문장으로 가볼게요. 이렇게요. 요거 떼어내는 거 잘 보세요. 맞죠, 그죠? 자, 요 구문을 없애고 여기에다가 그냥 there로 해놓을게요. 자, 요 구문 그려볼게요. 그리고 요 구문을 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Their chance is to advance in life. 그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진보하는 거예요. 삶에서요. 맞나요? 이것도 볼게요. 변화되는 거 잘 보세요. 이해 안 되면 분명 질문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도 나오고 이거 빼도 되고 이렇게. 이게 관계사로 지금 이끌어지는 문장이죠. 요 녀석은. 요거 설명해 주는 말. 요거 관계사 생략된 거. 요렇게. The chance they have is to advance in life. 맞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 이해했나 사람 없죠?